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 김보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 이슈인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말씀해 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KB증권의 자산관리 솔루션부에 있는 왕현정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너무하다고 막 이런 기사도 많고 말들이 많은데 네네. 혹시 뭐 대주주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회사의 주식을 네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겠죠. 네. 그 많다는 개념이 어떨 정도면 될 것 같으세요? 한 회장님? 한 재벌? 네. 사장님 정도. 사장님 정도는 돼야.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흔히 이제 그 회사의 최대 주주 정도는 돼줘야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세법 기준으로 이 대주주를 따지는 거다 보니까 그쵸. 세법에서는 그런 분들만 대주주가 아니라 직전 결산일에 땡땡억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땡땡억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쵸. 기준이 날짜별로 좀 달랐는데요. 올해 20년 3월 전까지는 그 땡땡억이 15억 원이었어요. 15억. 그런데 올해 4월 1일부터는 그게 10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냐면 이거를 3억으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억으로 이제 기준이 하향되면 네. 뭐가 문제가 될까요? 10억 정도까지는 안 투자했는데 이게 3억을 내려가면서 이제 이게 들어가시는 분들 새로이 대주주 네네, 되신 분들이 많아질 거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직전 결산일에 땡땡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땡땡억을 피하면 되잖아요.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에 그 3억을 안 넘으려고 막 팔 겁니다. 그럼 이제 팔다 보면 이 시장이요.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일 거고 이 사람들만 괜찮은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도 이제 약간 불안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 이제 파는 사람 생기다 보니까 나도 막 불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팔 때 나도 갑자기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막 팔기 시작해요. 주식시장이 막 변동하면서 이게 이제 안정성이 확 깨지다 보면 이게 불안한 시장에 어떻게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장이 금융시장이 이만큼 올라왔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후퇴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기준이 지금 10억인가요? 3억인가요? 불과 며칠 전인데요. 네네. 11월 2일 전만 해도 3억으로 갈 겁니다. 라고 이제 거의 자신만만하게 네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급변동한 날이 11월 3일이에요. 3억은 너무했다. 10억으로 다시 그냥 이대로만 가자. 어차피 23년 되면 우리 다 세금 낼 거니까 그때까지는 변동하지 말자. 그럼 앞으로 기준은 10억인 거죠? 아직 법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입법 예고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10억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3억으로 원래 가는 조건 때문에 말씀 나왔던 게 이제 특수관계인들을 빼고 뭐 개인별로 간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가 인별로 가는 거는 다시 가족 합산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대주주는 10억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제 어느 날짜 기준이라고 했냐면 결산일 기준. 네. 네.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 보면 이제 12월 31일이 결산이 될 거예요. 10억이라는 가액을 이날 맞추시면 돼요. 이날 맞추시면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대부분이 12월이에요. 근데 의외로 9월 30일이 법인 결산일인 법인도 있고 6월 30일이 결산인 법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기준으로 사실 10억이 안 돼야만 그 다음 기간 동안을 저희가 대주주로 안 보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요거는 결산일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세무사님 가족 합산, 뭐 특수관계자 합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전에는 그럼 나만 10억만 넘으면 괜찮은 게 아니었나요? 대주주라는 이 10억 기준은 한 회사의 주식 가액만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네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주식을 10억을 안 넘으면 되는데 이게 나만 안 넘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세법에서 이걸 특수 관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수 관계인들이 모여서 10억이 안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특수 관계인에 들어가시는 분이 일단 나하고 결혼하신 분, 혼인관계 있으신 분, 사실혼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예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내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이제 혈연이 피가 섞인 나의 뭐 윗대를 말하는 거예요. 비속은 나의 혈연지가 아닌 아랫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분들까지 모아서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 게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법인 사업체가 있어서 그 법인도 삼성전자 사고 나도 삼성전자 샀다. 그럼 이제 묶어서 10억이 넘는지를 따져줘야만 대주주 판단이 된다. 이거죠.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되게 까다로운 면이 좀 있어요. 피는 섞였는데 저희 왜 형제 그죠? 가장 가깝잖아요. 네네네네. 뭐 자매 네. 그런 분들 혹은 이제 며느리, 사위 그쵸.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가족이니까 얘 이쪽도 합산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네네네. 하시는데 그분들은 안 들어가요. 그분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져보는 어떤 내용을 제가 그 사례로 한번 제가 구성을 해봤거든요. 일단 우리 집안에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 4억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내 배우자도 4억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나의 부모님이 한 2억 정도 들고 있고 내 자녀가 1억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우리가 얼마 들고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 11억입니다. 그렇죠. 11억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내 기준에서는 나는 지금 특수강인 합산해서 10억이 넘었죠. 그러니까 네네. 나는 대주주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자녀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녀 입장? 네. 자녀 1억밖에 안 들고 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직계 존속이 나도 들어가고 배우자.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어가고 어머니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나의 배우자가 네네네. 자녀한테는 엄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녀 입장에서도 11억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자녀도 사실 1억밖에 안 들고 있지만 대주주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소량으로도 가족이 포함되면 10억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대주주고 내 배우자도 대주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번 배우자 입장으로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 배우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배우자 입장에선 자기는 이제 4억 들고 있어요. 네네. 내 남편도 4억을 들고 있어요. 그쵸, 그쵸. 자녀는 1억을 들고 있고요. 그쵸, 그쵸. 내 시부모님이 아까 2억을 들고 있죠? 시부모님이 네네네. 들고 있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는 남편은 특수관계인이 맞고 아이도 맞는데 부모님은 직계존 내 피가 존속이 섞인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그 배우자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 9억 원이 그쵸. 9억 원이 돼요. 15억을 제외하면 네, 그렇죠. 9억이죠.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저기 이렇게 우리 세 명만 제가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제 9억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우자는 대주주가 아니니까 배우자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내년에 가서. 그러면 시부모 입장 한번 볼까요? 내가 들고 있지만 내 아들이 들고 있고 내 손자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 며느리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특수관계인이 아니죠. 내 입장에서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 4억이 빠져나가면서 나 아들 손자를 다 더해보니까 10억이 안 돼요. 7억밖에 안 되거든요. 아버님이 들고 있어도 되고 어머님이 들고 있어도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다 어쨌든 소액주주가 되시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의외로 누구를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서 대주주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로 주식을 팔면 세금이 차이가 많은가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익에 대해서 대주주일 때 최저세율이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 정도를 내게 되니까 금융소득세가 저희가 15.4%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체감하시는 세금이 좀 높게 나올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이게 22%로 끝나면 다행인데 얻은 이득이 3억까지는 22%지만 그거 넘어가면 27.5% 거의 4분의 1이 넘어요. 세금으로 치면. 그래서 상당한 세금 내시고요. 거기다가 주식을 이제 사실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을 샀다 팔아서 기간이 1년이 안 나오는 단기 매매 이럴 경우에는 세율이 무려 33%까지 세금이 올라가게 돼요. 3분의 1이군요. 거의 많은 세금이 상당히 높은 세금이거든요. 이 단일세율로는 세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단기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기간을 확보한 다음에 팔면 적어도 세율이 한 5% 정도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주주가 안 되려면 그 결산일 며칠 전에 주식을 처분하면 될까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네네. 분 중에 하나예요. 네네.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 주식장에 주식을 내가 팔아서 이게 누군가 시장에서 그걸 채가면 난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법엔 이게 결제까지 다 완료가 돼서 돈이 다 들어와야만 팔린 거예요. 팔았다의 의미를 많이들 헷갈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주식을 시장에다가 주문을 내요. 네네.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 가격에 사요. 그러면 체결됐다고 해요. 네네네. 체결되면 팔린 주식이 처리가 돼서 판 대금이 나한테 들어오는 날이 이틀이 걸려요.
주문을 내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대금 청산일은 그 이틀 뒤가 되겠죠. 그 12월 달력을 이제 대주주분들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주식시장은 전통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 거래를 안 해요. 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날 결제가 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직전 날까지가 마지막 날이고 이 네네. 마지막 날까지 대금 결제가 돼야 되니까 그날을 기준으로 전날에 적어도 매도 주문을 내놔야만 그래야만 이제 주식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로 보시면 12월 30날이 우리가 아는 실제 폐장하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까지 종가가 나오고요. 그 전전날인 28일 날 주식 주문을 해서 체결시켜 놔야 그래야 이제 팔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좀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이제 결제일이랑 기준일이랑 요게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 21년도에 이제 세무사님의 그 절세 포인트가 있을까요? 잘 지켜야 될 거.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투자한 주식이 결산일이 언제인지부터는 알아야죠. 보통 대부분 12월 말이겠지만 12월 말일이 아닌 경우 그 결산일에 맞춰서 대주주 기준을 맞춰야겠다.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액이 10억이 안 되기만 하면 그 다음 연도 1년 동안 이 세금에서 해방이신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해방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기준일을 잘 아시고 매도를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과 같이 많이 투자하는 주식이 있으면 일단 묶어서 판단해야 되겠죠. 나만 가지고는 당연히 대주주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산일에 피했으면 이제 다음 1년간은 대주주에서 사실 자유롭지만 그 안에 그 만끽하고서 그 주식을 또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 가액 넘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연중에 10억을 넘어가도 100억이 돼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연중에 이 매수하는 수량만큼 지분율이 자꾸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면 대주주 기준이 되는 지분율은 엄격하게 1%, 뭐 코스피 시장 1%, 코스닥은 2% 이렇게 되는데 이 지분율을 넘어가면 그날부터 또 대주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그 지분율에 해당되는 그 수량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수량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해서 WN 스타자문단 왕현정 세무사님과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